나이가 들수록 삶이 더 단순해질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철학자 쇼펜하워의 말을 통해 인생 후반을 조금 덜 흔들리며 사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여기 삶을 읽다 입니다. 은퇴 후 시간은 많아졌는데 무언가 계속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건강도 챙기고 취미도 만들고 손주도 보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합니다. 이런 느낌 혼자만 겪는 게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 바쁘게 살아갑니다. 등산 모임에 나가고 자격증 공부를 하고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나도 지금부터라도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면 금방 지치고 왜 하는지 모르겠고 그저 시간만 보내는 느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합니다. 이제는 텔레비전을 켜도 재미없고 책을 펼쳐도 집중이 안 되고 산책을 나가도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집에만 있자니 무언가 잘못 사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뒤처지는 것 같은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더 나은 여행지, 더 좋은 취미, 더 의미 있는 일. 누군가는 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라고, 제2의 인생을 살라고,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 말들이 때로는 위로가 되지만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누군가 조언처럼 말하는 바로 달콤한 이것이 노년을 망치는 가장 흔한 착각이라고. 쇼펜하워는 인간의 욕망을 이렇게 봤습니다. 끝이 없는 갈증. 한 가지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고 싶고, 중년에는 인정받고 싶고, 나이 들어서는 의미를 찾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 욕망들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채워도 채워도 다시 비는 항아리 같은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평생 뭔가를 쫓다가 정작 자기 삶은 놓쳐버립니다.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때도 늘 뭔가 부족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시간이 없었고, 시간이 있으면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항상 다음을 바라봤습니다. 은퇴하면 편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간도 많고 부담도 없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하니 또 다른 욕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쉬어야 할 시기인데 여전히 무언가를 이루려 합니다. 봉사를 해야 할 것 같고 배움을 이어가야 할 것 같고 손주에게는 늘 좋은 할아버지여야 할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신경 쓰입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고 친구들은 무엇을 하며 지내는지 자꾸 비교하게 됩니다. 동창회에 가면 서로 근황을 묻습니다. 요즘 뭐 하냐고, 어디 다니냐고, 손주는 몇 명이냐고. 그 질문들이 때로는 가벼운 안부지만 때로는 무거운 평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은 없어집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나를 맞추려다가 정작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게 됩니다.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그 욕망을 따라가는 한 평온은 없다고. 인생 전체가 끊임없는 갈망과 허무의 반복이라고. 우리는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다시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고. 이 과정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워는 또 하나의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로 욕망을 줄이는 것, 더 많이 가지려 하지 말고 지금 가진 것에서 충분함을 느끼는 것.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고요함을 찾는 일입니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건 새로운 성취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입니다. 쇼펜하워는 행복이란 무언가를 얻는 데 있지 않고 고통을 줄이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쁨을 추구하는 것보다 소극적으로 고통을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진자 운동에 비유했습니다. 욕망과 권태 사이를 끊임없이 오간다고.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고통스럽고 그것을 얻으면 권태로워진다고. 그래서 진정한 지혜는 이 진자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고. 나이가 들수록 몸도 마음도 약해집니다. 이미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달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아픕니다. 무릎도 시큰거리고 허리도 뻐근하고 눈도 침침합니다. 약 먹는 게 일상이 되고 병원 가는 게 익숙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는 건 오히려 피곤한 일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새로운 자극이 아니라 조용한 안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에도 여전히 바깥을 향해 달려갑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조급함, 쓸모 있어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것이 오히려 노년을 힘들게 만듭니다.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분, 젊은 시절 못 해본 걸 지금이라도 해야 한다며 무리하게 일을 벌입니다. 치킨집을 차리고 카페를 열고 편의점을 인수합니다. 하지만 체력은 따라주지 않고 시장은 녹록지 않고 결국 손해만 보고 문을 닫습니다. 결과는 대부분 건강을 잃거나 재산을 잃거나 가족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손주 육아에 모든 걸 바칩니다. 자식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에 자신의 삶은 완전히 접습니다. 하루 종일 손주를 돌보고 밥을 해주고 집안일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 등원 준비를 하고 낮에는 빨래와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몸이 아파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아픈 것도 숨기고 힘든 것도 참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미루고 자신의 취미도 포기하고 오직 손주만 바라보며 삽니다. 이런 삶이 과연 행복한 노년일까요? 쇼펜하우어라면 분명히 아니라고 말할 겁니다. 또 다른 분은 끊임없이 배움을 추구합니다. 노인대학에 다니고 컴퓨터 강좌를 듣고 외국어 공부를 합니다. 배우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워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무언가를 계속 배우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 같고 쓸모 없어지는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배웁니다. 그러다 보면 배움이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지금 가진 것을 다시 봅니다. 건강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함께 차 한 잔 마실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큰 행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해를 보고 밥을 먹는 것, 이 작은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것입니다. 화려한 여행이나 거창한 취미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같은 공원을 산책하고 같은 벤치에 앉아 있어도 그것이 바로 나의 평온입니다.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저녁 뉴스를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이런 평범한 하루가 진짜 행복입니다. 둘째, 비교를 멈춥니다. 옆집은 해외여행을 가고 친구는 손주가 더 잘났고 누구는 더 바쁘게 산다고 해도 그것은 그 사람의 삶입니다. 나의 속도, 나의 리듬, 나의 고요함이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내가 편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군가는 매일 등산을 가지만 나는 집 앞 공원만 걸어도 됩니다. 누군가는 손주를 여럿 돌보지만 나는 가끔 보는 것만으로도 됩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습니다. 셋째, 욕망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뭔가를 꼭 해야 한다는 생각, 의미 있어야 한다는 강박,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것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도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그것이 편하다면 그것으로 됩니다. 넷째, 작은 즐거움에 집중합니다. 거창한 행복을 찾지 말고 일상의 작은 기쁨을 느낍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식사, 편안한 잠.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오래된 사진을 보고 추억을 떠올리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삶이 됩니다. 다섯째, 고요함을 받아들입니다.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히 있는 것도 용기입니다. 모두가 바쁘게 움직일 때 천천히 걷는 것도 지혜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저 내 시간을 사는 것. 그것이 노년의 특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적인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인생은 원래 고통스럽고 욕망은 끝이 없으니 억지로 행복해지려 애쓰지 말라는 것. 대신 고요함 속에서 작은 평온을 찾으라는 것.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욕망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노년은 무언가를 이루는 시기가 아니라 내려놓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채울 것도 없습니다. 젊을 때는 세상을 향해 달려가야 했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향해 돌아올 때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편안히 머무는 것,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현명한 노년의 태도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나는 내 속도로 조용히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오늘도 하루가 시작됨에 감사합니다.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욕망을 내려놓는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깊이 누리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정말 소중한 것만 남기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오래 남으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삶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삶을 읽다 였습니다. 감사합니다.